결혼 10년 차, 여동생이 있는 남편과 결혼한 아줌마입니다. 부모님 지원 없이 결혼한 덕에 일은 딱 3년 쉬었네요. 그것도 출산 때문에 안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희 시댁은 저희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방문은 더더욱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면 감사하네요. 시부모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신우거든요. 저희들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엄마는 남편 아기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동생이 생겼어요. 그게 남편 여동생입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워낙 아빠 판박이인데다가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아 재혼 가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재혼 가정인 걸 몰라요. 남편도 새엄마와 대면대면하다던가 서먹하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가족이라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온 신경이 신우한테 가 있어서 미쳐 다른데 신경을 안 쓴다가 맞겠네요.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것이라곤 반찬 두세 번과 둘째를 가졌을 때 첫째를 2일 봐주신 게 전부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시누이 뒷바라지만 하면서 사셨어요. 시누네 집은 시부모님 바로 옆집입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집이 하나씩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측이 시부모님 댁, 우측이 시누네입니다. 딸을 얼마나 끼고 살고 싶으셨는지 그 집에 살던 사람한테 웃돈까지 줘가면서 집 구하셨어요. 집뿐만 아닙니다. 시누네 집살림, 육아 등등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하셨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집값도 시부모님이 전액 다 내셨고 시누네 차도 뽑아주시고 그 외에 생활비나 용돈도 엄청 주셨죠. 저희는 옆집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거든요. 두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한 동네라서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듣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라 이래도 애들한테 못 해주는 거 투성인데 시누네 애들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풍족하게 사니까요. 그 집 애들은 때깔부터 달라요. 나이대도 비슷해서 비교가 더 됐었죠. 그래도 외할머니 잘 만난 자기네 팔자가 좋은 거지 하고 점차 마음 다잡았네요. 그렇다고 장손의 역할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시댁 제사도 저희가 지내요. 처음에는 제사상도 정성껏 차리고 그랬는데 저도 점점 열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버님을 생각하면 저 집이 저희 시댁이 맞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고 시댁 제사를 저희가 지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젠 제사 음식도 대부분 사서 상에 조촐하게 몇 가지 올리고 끝냅니다. 명절에도 그냥 아는 사람 집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시댁을 갑니다.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돌아와요. 명절 시작부터 며느리 불러서 일 시킨다던가 하는 건 없으니 다행이죠.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면 그 이상 저희한테 더 바라는 것도 없으시네요.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시댁 어르신 중 한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모셔야 된다는 의견과 늙으면 자식한테 패 끼치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대화가 불타올랐어요. 저희는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에게 의견을 묻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장남 아니냐? 네 생각은 어떻냐? 잘 키웠으면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모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요양원에 들어가 봐야 골병들어 죽기밖에 더하냐. 자식이 알아서 잘 모시는 게 맞지. 나는 절대로 요양원 안 간다. 왜요? 요새 호텔 같은 요양원 많던데요. 돈 많으시니 걱정 없으시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그 집이야 딸만 둘이니까 요양원 들어간 거지. 나는 아들이 있잖아. 요새 아들, 딸 구분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못 모시면 가는 거죠. 너는 우리를 모실 생각이 없다는 거냐? 매제랑 사실 생각인 거 아니셨어요? 남편이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버님은 아들이 안 모신다니까 역정내시고 남편은 왜 시누네 두고 자기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냐 어이없어 하고요. 주변에서 다들 말려서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어요. 저희는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왔고
아버님은 저희가 간다는 인사도 못 본 척 하셨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됐습니다. 제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당히 자기들을 모셔라 말하는 부모님을 상대한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자기 입으로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고 말한 셈인데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래도 저희는 원래부터 시댁에 기대가 없었기에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을 방문한 이후에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직 화 안 풀리셨어? 얼른 전화드려서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제가 왜 두 분을 모셔요? 매제가 알아서 모시겠죠. 내가 늙어서 사위 눈치 보면서 살 일 있니?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겠니? 눈치를 왜 보세요? 매제가 두 분 덕에 누리면서 산 게 얼만데요. 매제는 취미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최근엔 필드로 골프까지 치러 다닌다면서요. 그거 두 분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먹었는데 왜 눈치를 주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위랑 사는 부모가 몇이나 되니? 사위한테 그만큼 해주는 부모가 드무니까요. 두 분은 경우가 다르죠. 지금까지 그 집에 해주신 만큼 누리면서 사세요. 저희는 지금처럼 저희끼리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화내시는 거 보려고 그러니? 부모 자식 년이라도 끊을 셈이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두 분 돌아가시면 재산은 지내드릴게요. 연을 끄는 것처럼 살고 있긴 했어도 말로 주고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서럽고 속상할 때 정말 많았거든요. 그거 말한들 저희와 시부모님의 사이가 개선이 될까요? 어림없을 거예요. 애정이 있어야 머리채도 잡고 욕도 해가며 싸우는 건데 저희는 그만한 애정도 없잖아요. 남편은 담담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까지 지었네요. 저를 위해서 억지로 지어 보인 표정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남편의 말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께 추가로 연락이 온 건 없어요. 평소에도 이만큼 연락을 안 했어서 모르겠네요. 다만 저희는 앞으로 시댁의 발길을 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듯해요. 고작 1년에 두세 번 찾아뵙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저희는 진심으로 시댁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에게 바라시지만 않는다면 부모 대접은 해드리려고 했어요. 저희에게 해주신 게 없다는 걸 알아서 저희에게 바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모실 거라 생각하신 줄 몰랐네요. 저희 가족 분위기는 친척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어른이나 애들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아니까요. 아마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할 거예요. 저와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가족은 변한 게 없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저희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시원합니다. 저희가 모시지 않겠다 했으니 알아서 노후 대책 마련하시겠죠. 오히려 준비할 시간을 드린 점에서 효자 아닌가요? 이제 신우 지원을 끊고 본인들 살 길 마련하실지 아니면 계속 퍼주고 기대실지 어쩌면 저희에게 갑자기 잘해주려고 하실까요? 그러신다고 해도 받아먹을 생각은 없네요. 괜히 작은 거 하나 받아먹었다가 덤탱이 쓸 테니까요. 솔직히 저희가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신우가 먼저 자기가 모시겠다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아버님과 언쟁할 때 가만히 있던 신우와 시매부를 보면 아마 시부모님도 신우에게 기대긴 그른 것 같네요. 두 분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이제 신경 끄려고 해요. 이젠 다 내려놓고 저희 가족만 챙기며 잘 살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이제서야 했네요.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